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 배터리 2차 전지하면 항상 따라오는 논란이 고점 논란이라고 하고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그만 갈 것 같다 싶을 때에도 또 한 번 급등했던 게 2차 전지 소재주기 때문에 정말 오늘의 하락이 단순한 조정, 며칠 만에 그칠 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오를 만큼 올라서 떨어지는 건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까지 살펴드릴게요. 르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속 시원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 게 워낙 이 섹터가요. 네. 좋은 건 좋고 또 네. 비싼 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분야거든요. 일단 오늘 장은 왜 밀리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이후에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재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양극재 관련된 소재주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월 이후에 6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도 100%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재 같은 경우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뭐 9월 이후에 100% 올랐고요. 뭐 전해질 관련돼서 뭐 후성이 대표적인데 9월 이후에 8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건데 뭐 공장 하루 이틀 안에 짓는 게 아니거든요. 네.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향후의 성장성을 지금 미리 땡겨서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선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 그런 연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국에선 또 테슬라 주가도 잘 갔어요. 네. 그리고 친환경 하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고 밸류는 높지만 여전히 성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섹터는 2차 전지라 소리가 산 건데 그럼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 증시 안에서만 나타나는 건지 미국이라던가 중국 다른 배터리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어때요? 정말 고평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한 33배 정도 지금 소재업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0배가 지금 넘게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높게 평가가 돼 있다라는 건 뭐 일단 수치상으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지금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 LFP 배터리를 위한 그런 소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3원계 관련된 배터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3원계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LFP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소재가 관련돼서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국내보다 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원계 배터리가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시장성을 좀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높은 밸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이로운 최대 실적 3분기 순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완성 전기차를 파는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거는 자동차가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 안에 배터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로 우린 또 해석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셨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 또 계약을 맺으면서 네.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줬습니다. 우리 이만한 덩치의 계약을 맺어낼 수 있는 네. 기업이야.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뭐 당연히 뭐 대단한 거죠. 뭐 그건 맞습니다. 네. 대단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그게 납품이 언제 되느냐를 보시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납품은 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는 일단 그거 관련돼서 나오는 수익은 없고요. 관련된 투자만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일단 미국의 뭐 대규모 납품이 있을 예정이지만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성장성을 지금 미리 주가가 땡겨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올라야 될 뭐 그 정도의 상승분인데 그걸 한 달 만에 땡겨서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가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순하게 뭐
앱코 프로 VNB뿐만 아닙니다. LNF도 뭐 비슷한 그런 효과입니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2023년 이후에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당연히 뭐 많이 팔리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느냐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뭐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도 한몫을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저가의 리튬 인산철 전지 적용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LNF도 장중에 9.7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사실 코스닥이 유독 납품이 큰 이유도 이러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급락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는 조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두고 보고 나중에 매수를 할까요? 일단 좀 두고 보고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그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LFP 관련돼서 뭐 테슬라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작년도 뭐 배터리 데이 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8월에 관련된 그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주가 한번 출렁거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때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LFP 계열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라는 뭐 두 가지 안건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도 그거 선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그동안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지 뭐 지금 충격 자체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적절한 조정만 거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돼서 뭐 테슬라가 지금 전체 배터리 중에 사용하는 물량이 물론 현재 상황에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지만 2023년도 이후에 되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보다는 테슬라가 아닌 회사의 배터리가 몇 배 이상 더 많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다 2023년 이후서부터 본격적인 전기차가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가 갖고 있는 뭐 LFP를 테슬라가 전부 다 바꾼다라고 해도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뭐 3원 계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캐퍼는 더 지금보다 훨씬 몇 배 이상의 사이즈가 될 거니까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얘기는 일단 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으니까 나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LNF 목표 주가가 이제 증권가에서 26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 LNF 현재가 19만 7,400원, 오늘 하락하기 전에 한 22만 원 선 네. 가까이 갔었거든요. 26만 원까지도 봐도 괜찮을지요? 일단 뭐 단기적이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3원계 배터리 관련뿐만 아니라 일단 그 향후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제 생산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한 5배에서 6배 정도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1억 대 정도 자동차가 판매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5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돌아다닐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이제 소재 관련 기업의 성장성은 뭐 담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향후 1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뭐 충분히 26만 원 정도 때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가 고점 같으세요라는 질문을 유튜브 채팅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고점으로 본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이 말이 와닿았어요. 고점의 판단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정말 그래요. 주식은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해도 최대한 확률을 맞춰보기 위한 분석을 하는 거지 여기서 갑작스럽게 투심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몰랐던 뉴스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고점이 아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보다는 성장성에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볼게요. 배터리 소재주들과 함께 완전 그냥 셀업체로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신데 그 작은 이동이 배터리 내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소재가 답일까요? 일단 소재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완성차 관련된 완성 이제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못 올랐죠. 소재
많이 올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덜 오른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장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완성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 오늘 테슬라도 뭐 그 얘기를 했듯이 배터리 내재화 이슈는 일단 완성 그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뉴스다라는 건 맞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분사 이슈입니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SK 배터리가 지금 별도로 이제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IPO 관련돼서 올해냐 아니면 내년 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내년 말 정도에는 아마 IPO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PO가 진행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모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 완성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배터리 완성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가격 상승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좀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 업체들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 셀의 업체들이 이제 IPO가 진행이 된 이후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사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이제 LG화학에 비해서 이제 PER을 2배 이상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에너지 솔루션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한 2배 이상의 PER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후에 IPO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전히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셀업체보다는 소재가 다시 자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하락의 원인을 뭐 테슬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테슬라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에 피로감에 빠지는 게 더 커 보인다라고 의견을 한번 일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재주 오늘장의 대응 전략을 들어보면서 우리 대표님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편이니까 네. 그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먹을 게 많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배터리 업체 자체는 뭐 지금 소재 관련된 오늘 좀 출렁거리는데 아마 조금 조정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에서 100% 이렇게 오른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요. 최소한 네. 20-30%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런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아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셔도 뭐 충분히 뭐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SKC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동박업체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이제 동박으로는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SK 그 배터리의 안정적인 수요가 향후에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 배터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 25년까지 150기가와트 아워의 이제 생산 시설을 가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박의 사용량도 상당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SKC 같은 경우 동박에 대한 생산 시설 확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6공장이 아마 조기 가동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해외에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서 일단 5만 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기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도 아마 5만 톤 규모의 공장이 뭐 신설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동박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KC 자체적으로도 뭐 음기재를 비롯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 좀 업을 확장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SKC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 가격은 15만 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SKC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